안녕하십니까. 안세경의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158강은 왜 올해 부직회계를 하면 다음 연도에 대폭 적자로 폭망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자산부채 매출원가가 계속 이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 때나 한번 건드리면 다음 연도나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무조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3월 이번 주 말주는 이제 모든 상장회사의 회계감사가 이제 거의 종결되는 시점이고, 또 기업들도 연말결산에서 법인세 신고를 종결하는 날이 이제 3월 말일이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이제 3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4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결정하는 시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세계의 모든 회계사들이나 직원들 모두가 다 회사들하고 이제 마지막 결산 숫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감사의견도 이제 최종 고민에 들어갔고, 이미 저번 주에는 한정의견도 이제 한두 개 이제 했고, 또 아시아나항공도 한정의견으로 나왔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3월 주말 상황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나 쭉 검토해 보니까, 퇴출공포 대란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죽음의 계절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감사의견 태풍이다. 또 감사보고서에 대한 칼바람이다. 또 감사 리스크 한파다. 뭐 한파, 칼바람, 태풍, 계절, 죽음 이러면 이거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야, 이거 어디 갈 데 없이 꼼짝없이 한다. 그렇다고 회계사들이 이렇게 힘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의 본질적 경영 실적이 악화됐거나 재무제표를 공정한 기업회 기준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외부 투자자들한테 의견과 다른 일변도된 독선적인 회계 처리 기준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회계사들은 정말 적정을 주고 싶어 하고요. 그동안도 지난 연도까지 상장 코스닥 기업의 99%가 적정이었었고, 웬만한 기업도 한 98% 선에서 적정이었습니다. 저희 안세기법에는 이제 작은 기업도 많고 또 회사들이 소신있게 의견을 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우리 사업보고서에서도 비적정 의견 비율이 10%쯤 됩니다. 그 중에서 5% 정도는 아마 워낙에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5%는 다른 데보다 한 2, 3% 높은데, 그것은 저희 안세계법 회계사들이 상당히 소신을 갖고 아주 책임감 있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회사들한테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사한 일주의나 결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사안의 문제에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모두를 살리는 길은 분식회계 문제나 공급 이용 문제를 철저히 노출시켜가지고 그것을 만천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의 책임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 생각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소신있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저희들은 좀 안전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왜 이런 3월 말 상황에 이런 말이 나오냐, 또 회계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이거 한번 알아봅시다. 자, 분식회계라는 것은 실제 경영 실적보다 주주나 이익보다 더 많게, 실제보다 더 많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자산이나 이런 거를 너무 과다하거나 부채를 축소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보통 이제 상장 코스닥 기업은 상장의 주가 유지하고 또 추가 자금 조달하고 많은 주주들이 외부에서 관찰하고 또 전문 경영인도 이제 때때로 창업 경영인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의 관찰을 받고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높여야만 자기 임기 때 아주 행복한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암묵적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이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죠. 이익 분식이라는 것이죠. 이익을 플러스 분식. 그러나 아주 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절세 목적으로 이익을 적게 분식하는, 과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익에는 피해를 주진 않지만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지, 이것도 나쁜 것이죠.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적정하게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맞게 표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든 기업이 해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고 의무인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멘트 속에 뭐 적당히 했다고 지진만 나오면 무너지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는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 양면 대응으로 분식회가 불가능하다. 왜? 모든 거래를 차변과 왼쪽, 대변 오른쪽으로 동일근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싹둑 잘라봤자 다른 일방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복식부기라는 거 왼쪽 오른쪽에 같은 거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분식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일방을 좀 감출라 하더라도 이쪽 일방이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왼쪽 금액은 외부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이나 회사채 또 자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외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양쪽에 있는 돈을 둘 다 이렇게 서로 상쇄해서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거는 살아나게 돼 있고 이쪽은 살아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딱 살아나기 때문에 분식은 불가능하다. 삭제하는 분식은 불가능하다. 상대방 계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한다. 왜? 외부에서의 상대방 계정은 외부에 대한 지급 의무, 변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외부가 관찰하고 저쪽에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이제 혹시 에이 설마 이런 이제 그 막연이즘 또 이런 괜찮이즘 이런 설마주의 온정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를 절대 우리는 배격을 하는 것이 바로 회계 투명성을 기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식회계 주요 수단은 그럼 그래도 뭐냐? 매출과 이익을 과다하게 삼으면 결국은 거기에 대응하는 외상 매출금 재고자산 이제 분식회계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으면 매출과 이익을 과세하게 계산해서 이익을 원래보다 플러스 시키면 여기 어딘가 외상 매출금 재고자산 가지입금 외상 매출금 재고자산 선급금 대여금 영업권 연구개발비 고정자산 과잉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잉된 금액은 다음 연도에 무조건 그 다음 연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무조건 원가로 반영이 돼서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가서 손실도 대폭망이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분식회계에서 이렇게 플러스했다도 다음 연도에 대폭 적자를 폭망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다. 이걸 이제 여태까지 아직 사람들이 분식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과거 고성장 시대,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거의 연막 20%, 10%씩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성장 시대에는 다음 연도에 급격한 성장 매출액이 부실자산을 원가를 반영해서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대충 그때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다음 연도에 이게 적당히 그때 분식하는 건 해도 적당히 이익이 나서 이렇게 돼 있었지만 숨겨줄 수가 있었지만 그때도 물론 이익을 감소시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숨겨줄 수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완전 경쟁 또 온라인 인터넷 시장에서는 이 미래의 매출액이 과거의 분식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손실이 표출되는 것이죠. 손실 이렇게 표출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또한 계속 경주했던 2월 계정의 그 원리를 보면 항상 모든 계정은 전기 2월에 플러스 단기에 발생한 상황에서 빼기 차기 2월 하면 이제 이것이 원가 비용이나 이런 걸로 발생하겠어. 이런 논리에서 과잉 계산된 전기 2월이 여기에 이제 과잉으로 만약에 반영됐다면 이것은 여기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차기 2월도 과잉하면 되지만 이것은 회계사가 철저히 20년치를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과잉 계산된 전기열 계정은 다음 년도에 원가로 자동 반영돼서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밀어내기 매출이나 과잉 매출도 또 과잉 매출은 이제 보통 공사 기성고기를 조기에 빨리 땡겨서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 건설회사들 이런 게 하는데 다음 년도에 추가 반영할 것이 없어서 매출이 감소가 격감돼 있고 또 과잉하게 자회사나 대리점에다 밀어내기 매출한 것은 다음 연도에 무조건 반품하게 돼 있어요. 반품이 되거나 극단적으로 반품이 되거나 아니면 이 밀어내기 매출은 그쪽에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못 갚어 안 갚어 이렇게 돼도 돼요. 그래서 이건 대손이 발생하게 돼 있다. 대손 상각. 그러니까 이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실로 무조건 아니면 매출 감소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2월 계정의 논리에 의해서 또 과잉 항상 억지로 올린 것은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라는 것은 도저히 복식부기의 대체 범위에서 숨길 수가 없다 영원히 이런 얘기죠. 꼭 다음 연도나 다음 연도에 돌아가면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용 코스닥 대형사들은 이제 4연속 영업 결손을 하면 관리정보에 지정이 돼가지고 거래 정지가 되거나 요주 항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들이
그 매출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막 올렸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4년속 경영 교수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매출을 올렸다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다시 이제 데미지가 되고 다시 올렸다가 데미지가 이런 식의 형성을 하는데 이 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바로 분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한 비적정액이 나오면 이제 옛날에는 상여를 시도를 금방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회계사들이나 그 당사 피감비험들이 너무 절박함에 시달리니까 이제는 1년 유예를 혜택하는 것을 올해 3월 21일분부터는 이제 1년간 유예해서 그 다음 연도에도 비적정을 받으면 그때는 상장 폐지 시스템사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비상장 중소규모 회사들은 보통 하청 납품 상태의 소규모 가공회사이기 때문에 현장 인건비 수준의 이익만 준대요. 이익도 거의 안 주고 매출만 청구할 수 있고 또 게다가 대부분 전자입찰로 다 하기 때문에 이익이 최소화돼서 실질이익이 없습니다. 실질이익이 없지만 억지로 은행 대출 연장하기 위해서 때때로 신용평가를 높이 B등급 이상 받기 위해서 또 납세를 간섭을 피하고 어느 정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익을 억지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억지로 인식한 재무제표는 여기 잉여금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닌데 여기다 억지로 재고자산을 올려놓거나 매출채권을 올려놓거나 가지금 같은 거 이렇게 반영을 해놓는다는 것이 이걸 빨리 이걸 비용화되면 이거 없어지는데 없어지면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익을 인식한다는 것이 있어요. 간신히 매년 유지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익 분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실제 이익이 많은 현금 수입 업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줄이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하청납품업체들은 임가공업체들은 원래 임가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고가 없는 거예요. 재고는 발주회사에서 다 알아서 제공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재고 자산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회사 재무제표도 보니까 재고 자산이 이렇게 6억이나 있고 가지금이 4억이나 있고 매출채권이 10억이나 있고 잉여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냐 했더니 억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실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기업은 어려운 현실이고 억지로 이익을 내야 되고 또 상장기업은 억지로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이연시키기 위해서 매출 분식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3월 말주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그 많은 상황이 실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소명만 갖고 해야 되지 이걸 투명하지 않으면 한 명한테 사기치는 것보다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사기치는 것과 같은 10만 배의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이었습니다.